모습을 보이고 있는 군산사랑 상품권을 농협 임원이 대신 구매해주다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대리 구매한 상품권은 1억 2천만 원어치에 달했습니다. 장수원 시골 마을에 하나뿐인 어린이집이 단일 아이가 없어 문 닫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열악해지는 양육 환경과 인구 유출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5년 전 첫 삽을 뜬 새만금 동서도로가 10달 후 개통됩니다. 사상 최대 규모 예산을 확보하면서 국제공항 등 새만금 주요 기반 시설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 사업의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산 4조 원을 들이고도 나아지지 않은 수질 문제를 두고 잡음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사랑 상품권은 시민들이 직접 농협 같은 판매점을 방문해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할인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군산의 한 농협 임원이 이런 규정을 어기고 아는 사람들의 부탁을 받고 1억 원이 넘는 상품권을 대리 구매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의 한 농협입니다. 지난달 농협중앙에는 이곳에서 근무하는 한 임원의 계좌에 거액의 돈이 매달 입금되자 이를 수상히 여기고 전산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감사 결과 가까운 사람들의 부탁을 받고 2018년부터 1년 동안 1억 2천만 원어치의 군산사랑 상품권을 대신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매월 이제 그렇게 부탁받아서 이제 통장에다 들어오게 되니까 누적 금액이죠. 그 금액이 매월은 뭐 한 평균적으로는 한 1,000만 원 정도 그 정도. 군산사랑 상품권은 본인 외에는 구입할 수 없도록 군산시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높은 할인율에 풍기 현상마저 보이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임원은 상품권 구입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받아놓은 뒤에 매달 초에 상품권이 발행되면 거리낌 없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발행은 이제 동시에 같이 오죠. 신분증, 신청서 그렇게 해서 미리 다 같이 해가지고 돈이랑 같이 주는 거죠. 국가 예산 400억 원이 투입된 군산사랑 상품권의 유통 질서를 흐트렸지만 해당 임원에 대한 징계는 감봉 1개월에 그쳤습니다. 그 편의성을 봐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발행해서 전달까지만 이루어진 걸로 우리가 감사해서 그렇게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상품권 구매를 위해 긴 줄을 서며 여러 시간 기다리는 수고를 해야 하는 시민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민주당의 당내 경선을 앞두고 남원, 임실, 순창 예비 후보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의원 시절 큐어링한 특정 후보 지지 영상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강래 예비 후보 측은 4년 전 문재인 의원이 박희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동영상이 다시 배포되면서 현 대통령 신분으로 지지한 것으로 혼선을 빚고 경선을 과열시킬 수 있다며 동영상 배포를 중단시켜달라고 중앙당과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박희승 예비후보 측은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지난 선거 때도 배포된 것이라면서 영상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정운천 의원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새 보수당에 합류했습니다. 정운천 의원 등 옛 바른정당 출신 의원 8명은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중도가 힘을 합쳐 미래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며 바른미래당을 창당했지만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권을 대체할 새로운 보수로 거듭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북 국회의원은 이에 따라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조배수, 김광수 의원 등 3명으로 가장 많고 민주당 이춘석, 안호영, 대한신당 유성엽, 김종회, 바른미래당 김관영, 새보수당 정운천,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 6개 그룹으로 나뉘게 됐습니다. 장수 산서면의 유일한 어린이집이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아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책회의가 열렸는데 아이가 적어 보육시설이 문을 닫고 결국 양육 환경이 나빠져 젊은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 우리 농촌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 어린이집은 지난 98년 문을 열었습니다. 당시엔 99명의 원생이 있었지만 현재는 11명이 전부. 아이들로 북적거렸던 2층 교실은 텅 빈 지 오래입니다. 7세 어린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3월에는 원생이 더 줄어
인건비 지원 기준 11명도 채울 수 없게 됩니다. 제가 교사 월급을 이제 원장 급여로 대신 넣어주고 있고, 현재는 이제 유아반 구성이 너무 어려워서 어린이집 운영이 힘들 것 같아서. 당장 아이 맡길 곳이 사라질 위기에 놓인 젊은 귀농귀촌인들이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올해 지금 4-5명의 아이가 저희 더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 아이들만 있다면 우리가 1년의 시간을 더 벌고 1년의 시간에 더 벌면 저희가 다른 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급합니다. 절박하고 급박한 마음에. 문제는 이런 보육 난빈 사태가 이곳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도내 어린이집 수가 해마다 100개 가까이 줄고 있는데도 정원 대비 원생 수를 나타내는 정원 충족률도 절반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소 11명을 채워야만 지급되는 농어촌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기준을 더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다른 대안을 마련을 해야지. 정부가 사실 11명 기준 몇십 년 동안 뭐 도시와 형평성이 안 맞고 뭐가 안 맞고 이런 기준에서 항상 이 11명 갖고 걸고 넘어지면 답이 없어요. 출생아가 적어 보육시설이 문을 닫고 보육 환경이 열악해 인구가 빠져나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JTBC 뉴스 주혜인입니다. 도내 4년제 대학의 정시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조금 낮아진 가운데 의학학 분야와 교대 강세가 올해도 이어졌습니다. 각 대학이 밝힌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과는 전북대 수의예과 12.4대 1, 원광대 치의예과 12.5대 1, 전주대 방사선과 10.5대 1 등입니다. 전주교대는 지난해 1.61대에서 올해는 1.89대 1로 경쟁률이 올랐습니다. 전라북도가 내일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합니다. 앞서 환경부는 오늘과 내일 전라북도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일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기초 유기화합물과 금속 제조 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 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내일은 휴일인 만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소와 돼지에만 실시되던 축산물 이력제가 올해부터 닭과 오리, 계란으로 확대됩니다. 전라북도는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닭과 오리, 계란의 모든 정보를 기록하는 이력제를 실시한다며 상반기까지 홍보를 한 뒤 7월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금류 도축업자나 판매업자들도 올해 하반기부터 이력 번호 표시와 거래 내역 신고 등을 어기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년) 전 첫 삽을 뜬 새만금 동서도로가 이제 10달 후면 완전히 개통됩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을 확보한 덕에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같은 주요 기반 시설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만금 검푸른 바다 위에 4차선 도로가 길게 뻗어 있습니다. 새만금 신항만에서 김제 진봉을 잇는 16.4km의 새만금 동서도로입니다. 물막이 공사는 끝났고 올해 11월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3 세계 잼버리 대회 이전까지 남북도로와 새만금 전주 간 고속도로까지 뚫리면 새만금은 간선도로망을 갖춘 교통 요지가 됩니다. 새만금 전역을 20분 이내에 어디라도 도달할 수 있는 이런 기반시설이 되기 때문에 토지용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새만금 신항만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부터 실시 설계에 들어가고 새만금 국제공항 역시 올해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빠르면 2026년부터 항공기 운항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하늘과 바다, 육지의 길이 열리면서 내부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 왼쪽으로 보이는 곳이 스마트 수변 도시 예정지입니다. 6.6제곱킬로미터 약 200만 평 규모의 스마트 수변 도시는 오는 2024년까지 도시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이미 부지 절반 이상이 무트로 드러나 있는데 올해부터 매립 공사가 본격 시작됩니다.
관광객을 끌어모을 기반시설도 마련됩니다. 신시도와 문효도 사이 4.8km 구간에는 국내에서 가장 긴 해상 케이블카가 설치되고 휴양단지도 조성됩니다. 훌륭한 리조트를 건설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변산 쪽에는 부안 쪽에는 관광 용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이벤트성 그리고 해상 액티비티를 중심으로 한 그런 리조트를 만드는 것을 올해 배정된 새만금 예산은 1조 4천억 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지지부진했던 기반시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면서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속도감 있는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네, 올해 새만금 사업은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바로 수질 문제 때문인데요. 지난 10년간의 수질 개선 사업을 평가하는 용역이 올해 발표될 예정인데 해수유통을 촉구하는 환경단체의 목소리도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오정현 기자입니다. 새만금 수질 개선 사업에는 지금까지 4조 1천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수질은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새만금 물막이 공사 이후 새만금호의 COD, 즉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농업용지 4등급, 도시용지 3등급인 목표 수질 달성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내부 공사가 마무리되면 수질은 안정을 찾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 내부 개발 공사가 끝나고 혼외 대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게 된다고 하면 수질은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판단은 다릅니다. 새만금의 산업시설이 본격 가동되면 수질은 더 악화될 게 뻔하다며 담수화를 포기하고 해수 유통량을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관문을 만들거나 교량을 설치하거나 지하 터널 혹은 조력 발전을 통해서 해수 유통량을 대폭 늘리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부는 오는 9월 지난 10년간 이루어진 새만금 수질 개선 사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관리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환경단체가 해수 유통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새만금을 담수화할 것인지 아니면 해수 유통으로 전환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올해는 총선에서 승리해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을 뒷받침하자고 다짐했습니다. 민주당 신년 할애회에서 참석자들은 4년 전의 패배를 통렬하게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면서 이번 총선에서는 반드시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그 시작을 전북에서 하자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모든 당원들이 단합해 도민들의 목소리를 겸손하게 듣고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내세워 총선에서 전석을 석권하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신년 할애회를 갖고 올해 총선을 통해 지역 정치의 변화와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전북이 침체를 넘어 소멸의 위기를 걱정해야 할 지경인데 도내 단체장들은 새만금 개발 등 전시성 사업으로 주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올해 총선을 통해 나태함과 무기력으로 대변되는 지역 정치를 탈바꿈하고 희망과 혁신의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북 상공회의소 협의회가 주관한 경제계 신년 인사회와 전북 경제대상 시상식이 정재계 인사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도민 모두가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는 자강불식의 자세로 2020년의 전북 대도약을 이뤄나가자고 다짐했습니다. 제16회 전북 경제대상 시상식에서는 주식회사 LSM 트론이 대상을, 전북 고속 황희종 대표이사가 본상 경영인 부문, 주식회사 정석케미칼이 본상 기업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20분쯤 무주군 설천면의 한 문화체험관에서 불이 나 산림청 헬기 한 대와 소방차 11대 등이 투입돼 4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건물 안에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층짜리 건물 360여 제곱미터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1억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JTB 전조방송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전라북도청 송하진 지사 및 임직원들이 526만 9,486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말인 내일 아침 기온은 장수 영하 6도, 임실 영하 5도, 전주 영하 2도 등으로 전라북도 전역이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은 5도에서 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익산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나쁨 수준으로 예보돼 호흡기 질환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휴일까지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